1인 신조 뭐 거의 완전 무사고급에 혼자 아껴서 타다가 판 그런 차량인데 이제 이거를 그냥 탁 사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얘가 지금 2018년 6월에 출고가 됐어요. 그때 0km였겠죠 차가. 23년 뭐 6월이라고 치고요. 딱 오늘 타고 파신 거잖아요. 근데 11만 6천 km다. 11만 7천이라고 칠게요. 11만 7천을 지금 5년을 타신 거잖아요. 5로 나누면 몇이죠? 그럼 1년에 23,400km를 탄 건데 디젤에서는 굉장히 정석의 주행거리죠. 디젤의 안 좋은 주행 습관인 짧은 거리 시내만 왔다 갔다 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키로수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소모품 보증이 언제 끝났을까 생각해보면 5년에 10만 킬로라고 했잖아요. 10만 킬로면 언제 요때 달성했냐, 요게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 요 중고차 추로는 약간 변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집착하면서 조금 약간 사이코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모품 보증 끝나고 거의 팔아버리신 건데 전 차주분은 만약 10만 킬로 되자마자 엔진오일 한번 갈았는데 그 이후로 안 갈았을 수도 있지 않냐, 장거리 뛰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행거리를 체크해보는 법이 있는데 제가 변태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록창에 자동차 365라고 검색해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여기 통합 이력 조회가 있어요. 통합 이력 조회를 들어가세요. 여기에 매매용 차량 조회가 있습니다. SK 엔카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차량이면은 보통 매매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차 번호를 쓸게요. 검색을 하면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여기 차대 번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전 등록했을 2회 정확하죠. 검사 이력 이런 거 나옵니다. 작년 6월에 자동차 검사를 받은 거죠.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요거 주행거리 이력. 자 보세요. 작년 6월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당연히 주행거리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때 주행거리가 78,000km. 보세요. 아까 그거 볼게요 같이. 23년 6월에 117,000km예요. 근데 22년 6월에 78,000km. 자, 이때는 소모품 보증이 살아있을 때. 요 사이에 몇 킬로 탄 건가요? 32,000km를 탄 거죠. 1년간 32,000km를 탔는데 보세요. 여기 10만 킬로. 보증기간이 10만 킬로까지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언젠가 예를 들면은 뭐 8개월 정도라고 칠게요. 23년 2월 이때 소모품 보증이 만료, 대략적으로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 보증 만료된 지 지금 기준으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제 23년 2월 전에 BMW에서 무상으로 소모품을 보증해주는 기간인데 그때 과연 무상으로 보증해주는 소모품 교체를 안 했을까요? 무조건 하죠. 차를 팔 생각이 있어도 무조건 해요. 왜냐면 무료로 해주는데 내가 이 차를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무료로 해주는 건데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 차주분이 엔진오일을 이제 차를 던질 거라서 팔 거라서 이때쯤부터 뭐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죠. 2월쯤부터. 왜냐면 이제 차를 바로 갑자기 띡 사진 않으니까. 근데 23년 2월에 만료가 된 건데 이전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가르쳤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1년에 주행거리가 적지 않은 편이고 어차피 공짜로 갈아주니까 시키는 대로 BMW에서 시키는 대로 잘 교환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냥 이때부터 소모품 교환을 안 했다고 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간이에요. 6달, 5달에서 6달 정도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차는 지금 완전 거의 무사고급 차에 1인 신조고 전 차주분이 소모품도 교환을 잘한 상태고 혹시 교환을 안 했다 그래도 안 했어도 올해 2월부터 안 했을 거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중고차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심을 해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차를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딱 보세요.
이게 어떻게 5년 된 차에 와꾸인가요? 예쁘죠 차가? 묵직해요. 아주 그냥 성능도 좋고. 내려가 보면요,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인데, 타이어 무슨 타이어인가요? 한국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 이거 한국 타이어 윈터 타이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윈터 아이셉트 에보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윈터 타이어에서 그래도 한국 타이어면은 좋은 거잖아요. 꽤 비쌀 거거든요. 저거 내짝해서 뭐 6, 70만 원 할 텐데 최소. 이거를 지금까지 끼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인데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다? 빠르면 3월? 이제 4월, 보통 이제 늦어도 4월까지는 교체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 4월에서 이제 5월쯤부터, 그 전일 수도 있겠죠. 이제 3월쯤부터 윈터 타이어를 이제 원래 타던 썸머로 바꾸던 뭐 사계절로 바꾸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부터 약간 다음 차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이 차를 팔고 뭘 사지 하는데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야 바꾸기가. 어차피 차 좀 있으면 팔 건데, 사실 6월 26일에 소유자 변경됐으면요, 이분이 6월 26일에 차를 팔려고 올려놓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그 전부터 파셨을 텐데, 아 이거 타이어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파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것도 개인적인 추론인데,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 전에 차주분이 어떻게 그 차를 운용을 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소모품 보증도 끝났을 때 딱 던지는 느낌인데, 이제 3월, 4월, 5월부터 윈터 타이어를 껴져 있지만, 근데 이 타이어 자체가 윈터 타이어야 한국 타이어라는 거는, 이 전 차주분이 어느 정도 차를 아끼고 조금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탔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당연히 겨울에는 후륜차들은 윈터 타이어를 쓰는 게 맞지만, 겨울의 길에 보세요. 후륜차들이 다 윈터 타이어 끼고 있나? 생각보다 차에 관심이 있고 조금 차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겨울에 윈터로 바꿔가면서 탈 정도면은 차를 막 굴렸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아끼시면서 1년 동안 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성능 점검이나 보험 이력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8년식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기간을 조금 맞춰보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은 17년 6월이라고 쳐요, 이 차가. 그러면은 보증기간이 뭐 1년 정도 빨리 끝났을 텐데, 차를 팔 생각이 있으면은 1년 정도 어차피 팔 거니까 소모품 교체를 안 하고 탔을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차가 1년 정도 소모품 교체 안 한다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잖아요, 문제의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18년 6월 보증 딱 끝난 시점에 차가 지금 감가도 딱 많이 먹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딱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사와서 오일류를 한번 싹 갈아주고, 국물류를, 그러고 쭉 관리를 하면은 이 차는 출고 때부터 거의 오일이나 국물류 관리가 쭉 잘 된 차가 되는 거고, 오랫동안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18년식부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17년식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520D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차를 그렇게 묵직하게 잘 만들어 온 BMW의 이제 이 세그먼트 세단이잖아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기본적으로 2000cc 디젤이잖아요. BMW는 2000cc 디젤을 직렬 6기통만큼이나 잘 만들고, 이 중요 엔진 미션, 구동에 장고장이 거의 없는 모델입니다. 돈 제일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 부위에 장고장이 거의 없고요.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제가 몇 개 찾아보긴 했는데, 이 공조기에 이렇게 크랙이 가거나, 공조기에 뭐 헐크라고 공조기가 초록색으로 나오고, 요런 부분 짜잘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냉각수 누수가 조금 있대요. 이 차가 고질적으로 조금 있다 그러는데, 냉각수 탱크, 호스, 워터펌프,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윈터 타이어 요 얘기하면서 전에 차주분이 조금 차에 관심이 있고 아시니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11만 6천 킬로를 타면서 뽑기 운이, 만약에 이 차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차량이라면 이미 발생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11만 6천 킬로면. 근데 그 관심 있는 차주분이 보증기간이든 아니든 그 문제가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겨울마다 윈터 타이어로 이렇게 바꿔서 끼실 분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었어도 고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물론 제 추론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제가 지금은 2차로 했지만 몇 가지의 차들을 후보를 놓고 다 해보는 거예요. 골랐다고 쳐요, 이걸 살라고. 그럼 이거를 바로 사러 가지 말고 이 마이마브라던가 카바조라고 이렇게 차를 동행해서 같이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비사분이 돈을 조금 지불하면은.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차가 고질병이 냉각수 이슈가 좀 있는 차량이니까 워터펌프, 냉각수 탱크, 호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주세요 하시면은 오히려 좋아하시죠.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고 차를 전체적으로 봐주시긴 하겠지만 연비 좋고 적당하게 잘 나가고 디자인도 완벽하고, 저는 이때 5 시리즈가 진짜 딱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럭셔리 플러스를 봐놨는데 저는 원래 당연히 BMW는 M팩이나 M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제가 사면 M팩을 사겠지만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5 시리즈는 BMW에서 거의 이제 7 시리즈 다음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는 차잖아요. 세단 중에서 가족용으로 사실 수도 있고 조금 편안하게 타고 싶은 분이 살 가능성이 높고, 물론 BMW가 모든 차들이 다 슈어 드라이빙 플레저 해서 재밌게 운전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차지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를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팩하고 승차감이 달라요. M팩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하고 얘는 조금 더 편안한 이런 느낌인데, 럭셔리로 사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생긴 건 물론 당연히 범퍼나 이런 거 보면은 M팩이 예쁜데 5 시리즈 한정으로 저는 럭셔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차를 볼 때 고른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그냥 이 차 G바디 520D가 개꿀이다 이것만 하려다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조금 중구난방이지만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 제가 또 개꿀팁들을 많이 공부해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20D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 사고 싶은데.